및 팬데믹 시대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감염병 위기 대비를 위한 제약 주권 확보 및 지속적인 R&D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국산 진단 키트가 K 브랜드 위상을 높였듯이 위기는 오히려 K 바이오 산업에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이 반도체, 미래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3대 미래 전략 신산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저희 국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과감한 지원 또 규제 혁신을 위해서 함께 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수급과 개발에 대한 의제를, 사회적 의제를 꺼낸 것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고 매우 뜻깊은 그런 의제 발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임상을 해야 되는데 임상 대상을 선발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회에서도 바라보고 있고, 그런 제도적 개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진단,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발전을 모색을 해야 될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으로 인식을 했고, 결국은 오늘 주제와 같이 제약 주권이라는 타이틀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규제 산업에 따른 그러한 정부의 역할, 이런 측면에서 크게 이제 저는 한 4가지의 그런 지원책과 함께 영향이 강화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이제 정부에서 보완을 통해서 상당히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런 범부처 차원에서의 그러한 제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이 처음 들여다본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제약산업 육성법을 통해서 거기에 핵심적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원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소위 어떠한 수공 모델, 액터를 만들면서 우리의 미래를 꿈을 꿔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차에 걸쳐서 이제 종합계획 수립이 됐고, 우선은 좀 글로벌 스탠다드한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한 인허가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있고, 그 얘기인즉슨 우리나라의 규제가 그 세계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고 이게 볼 수가 있고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R&D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역량이 커지면 글로벌에 직접 런치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단백질 단위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 단위에 컨트롤하기엔 유전자 치료제가 지금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이들 하고 있고요. 요 바이러스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대표적일 수도 있는데 RNA 치료제, 또 조금 더 거시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중에 엑소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굉장히 다양한 R&D 프로젝트들이 지금 현재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트너링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커졌습니다. 해외 파트너링이나 라이센싱 아웃이나 이런 부분 공식적 통로 말고도 그 이너서클에 사실 들어가야 같이 공동 개발도 되고 그 서로 교류가 됩니다. 그리고 물질도 팔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약 개발이 사실 종합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판매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기업과 공동 개발도 하고, 또 이쪽은 뭐 판권을 나누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은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바이오 의약품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이 여타 의약품하고 가장 다른 큰 특징은 백신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맞추는 예방제인 성격입니다. 반면에 의약품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 어떤 의약품보다 여기 있는 인허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중요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백신 허가 제품은 없고,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GPB510이 지금 가장 속도가 빠르서 지금 인산 3쌍을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부분이 사실 특허입니다. 이 특허 부분은 특히 백신 쪽을 개발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특허에 대한
회피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것도 저희 사업단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감염병에 대한 데이터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감염병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3년 정도 이 시기를 유지를 하게 되면 원활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정도로 유행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유행 추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정도보다 조금 더 강화된 정도 수준으로 몇 년 동안 이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방역 설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인 조치가 독립적으로 효과 평가가 되어 있지도 않고요. 조치별로 적용 대상도 다르고요. 그리고 효과의 그 크기라고 하는 것도 시간에 따라 변하고요. 그리고 단독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풀어보고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 가혹하고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극한으로 준비된 만큼까지 방역을 풀어야 되고 환자를 치료내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면역이 획득이 되고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이 상황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피해 지연이 아니고 피해 분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으로 쭉 푸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유행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일부 방역을 강화하고 조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최적의 시나리오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아니면은 방역의 강화라든지 일시적인 중단 같은 것들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